안녕하세요. 도수치료를 사랑하는 도수왕입니다. 여러분, 수술 후에 재활은 왜 필요할까요? 환자분들 중에 보통 수술만 하면 바로 딱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바로 좋아지는 줄 알죠? 근데 아닙니다. 오늘 수술 후에 왜 도수치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수술이라는 게 엄밀히 보면 손상을 주는 행위랍니다. 내부의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생살을 찢고 근육을 걷어내고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인대를 꿰매거나 하거든요. 결국 수술은 필연적으로 손상을 주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수술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수술 후에 수술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병원 입장에서는 괜히 움직이게 되면 재수술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수술의 성공률을 위해서 수술 후에 최대한 안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입장이 그러다 보니 이해는 됩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됐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때 환자분들은 막연하게 그 말씀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냥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수술 후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동작이 있고 해도 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재활 개념은 손상과 안정, 그 어느 중간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안정 쪽에 가까울수록 재활의 효과가 떨어지고 멀어질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론 재손상이 야기될 정도의 운동이나 치료를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십자인대 수술을 한 환자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술병원에서는 2에서 3주간 움직이지 못하게 석고뭉대나 보조기를 착용시키고 걷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인체의 관절은 한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두면 굳어버리는 현상과 관절을 보호해주는 인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그 관절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말로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 기간이 수술 후 재활이 꼭 필요하다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침상에서 3주 정도 누워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대의 탄력성과 최대 근력의 약화가 20% 정도 감소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50% 정도 약해지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해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고관절이나 무릎 수술 후에는 회복하는 기간 동안 누워만 계시다가 점점 약해져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근력조차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수술 후 재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도수치료를 권하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수술 후에는 감각이 저하됩니다. 감각이 왜 저하되냐면 사용을 잘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걷거나 뛰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하면서 체중을 지지하게 되고 발바닥이나 발가락, 발 뒤꿈치 이런 곳에 지면이랑 밀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관절 감각, 촉각, 압각 등의 다양한 감각으로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자신의 발을 신체의 일부분으로 잘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몇 주 동안 발을 땅바닥에 딛지 않거나 침상생활만 거의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속적인 감각 입력을 받지 못하는 신체를 필요 없는 부위라고 인식해서 뇌에서 조금씩 지워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심지어 그 발이 하는 일을 목발을 잡고 대신하게 되면 그 목발을 발 대신 손의 압력을 통해서 새로운 발처럼 엉뚱하게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여러가지 보조도구의 사용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보통 도수치료를 하면 치료 부위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치료사의 손이 엄청난 감각 입력을 하게 됩니다. 손의 접촉에 의한 촉각, 눌리는 압박감, 온도에 반응하는 감각처럼 다양한 정보가 뇌로 전달됩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입력이 없던 뇌에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되면서 그 해당 신체 부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치료사의 능숙한 관절치료 테크닉은 관절의 특수한 감각인 고유수용성 감각에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신체 부위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관절치료 테크닉은 능숙한 도수치료 선생님들이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치료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재활치료 영역에서 도수치료가 강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둘째, 관절에 굳는 현상이 생깁니다. 관절이 굳는다는 건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원리로 굳어지는지는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전거를 오랫동안 안 타고 방치해 뒀다가 어느 날 한번 타보려고 바퀴를 굴릴 때 엄청 뻑뻑해져 있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체인에다가 기름칠도 하고 해야 잘 굴러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때 관절 사이에 윤활액이라는 게 나오면서 관절 사이사이에 기름칠을 해준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윤활액이 관절 사이에 묻게 되면 마찰 개수가 엄청 적어서 빙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보다 더 미끄럽다고 해요. 근데 몇 주 동안 우리 몸은 고정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윤활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점점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줄어들고 고정 상태로 오래 있던 관절은 움직임을 크게 상실하죠. 그러면서 특정 관절에서 움직임이 없어지면 바로 인접관절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갖다 씁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숙이는데 고관절을 구부리는 움직임이 부족하면 인접한 허리를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허리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원리와 같습니다. 도수치료를 오랫동안 해온 치료사는 수술한 부위의 관절뿐만 아니라 인접관절의 상태까지 예측하면서 주의해야 할 동작과 해도 될 동작을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 후에 내 몸에 대한 별다른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퇴원 후에 내가 과연 이런 동작을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재활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다양한 치료 기술을 구사하지만 관절 치료에 특화되어 있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할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회복의 속도가 달라져요. 경험이 풍부한 치료사는 개개인의 특성과 심리 상태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디테일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셋째, 근육이 약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절이 굳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2차적인 현상인데 실제로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관절이 굳으면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 각도마다 사용되는 근육의 참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원래 사용하던 기능과 퍼포먼스를 구사할 수가 없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많고 평소에 신체 활동이 적으신 분들은 근력이나 체력 자체가 그냥 하루를 생활할 정도의 수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몇 주간의 침상 생활만으로도 일상 복귀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도수치료와 운동을 통해 회복할 수 있지만 정도에 따라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 기초 체력과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들은 해부학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근육이 어디 붙어서 어디에 연결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줄줄이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트레이너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조언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재활을 위해 운동을 할 때는 약한 근육을 섬세하게 컨트롤하고 운동 능력을 단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운동 처방에 능통한 선생님들은 그 단계가 매우 세부적이어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은 거의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이죠. 오늘은 수술 후에 도수치료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도수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근원은 물리치료에 있고 물리치료사들 중에서도 근골격계 재활에 가장 특화돼서 탐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수치료를 하는 분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수술하시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수왕 채널을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도수치료에 대해서 소개하다 보니 더욱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 더 커지는 것 같네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아프지 마세요.